아, 코인은 정리하는데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앞에 금리나 뭐 이런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상호 연관관계가 뭐 뚜렷하거나 이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블로그나 인터넷에 좀 정리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며칠을 체크해 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금리랑 코인과의 관계 이렇게 딱 1대1로 뭔가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명확하게 관계를 딱 측정 지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코인이 뭔지, 그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투자할 때 그래프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된 자료고 있어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이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갖는 모든 암호화폐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이미지 보셨듯이 이오스나 리플 뭐 이런 애들이 각 개별 그 아이콘과 함께 코인이란 이름으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코인이 우리 이제 주식처럼 명확하게 회사나 이런 뭐 재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게 명확한 실체가 없는 허구의 이제 그런 재화에다가 투자한다는 부분 때문에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사기다 뭐 좀 걱정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황이고 앞에 뭐 한 세 차례 정도 코인 반감기라는 뒤에 뭐 설명 드릴 거긴 한데 반감기라는 게 왔을 때 코인 가격이 막 한참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져서 금액이 반토막 아니면 1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뭐 일단 그 자료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뭐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코인에 대한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코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반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뭐 최근에 해킹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그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산이나 이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사용자 인증이나 뭐 돈에 대한 관리 이런 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때 많이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했었고 이게 결국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그 확인을 이렇게 같은 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에다가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 확인하는 절차들을 심어 놔서 이 거래 뭐 예를 들어 강민성이 멘토님한테 뭐 100만 원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다 확인을 끝내고 그 검증이 완료됐을 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이제 흘려보내는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멘토님한테 돈이 넘어가는 절차로 이 코인의 거래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앱에서 돈을 누구한테 이체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체가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뒤에 이 내가 100만 원의 코인을 산다라는 뭔가 거래 주문을 하면 그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인증을 다 거칠 때까지 바로 처리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인증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코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거나 코인을 내가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을 지금 부르는 명칭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이름, 명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 학계에서는 암호화폐,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게 세 가지 용어가 지금 혼용돼서 쓰이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세 가지 다 코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그 코인이 화폐가 되는 순간 정부의 이제 파워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들에 이겨서 좀 불법의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 때문에 명칭을 좀 가상자산이랑 좀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아까 이제 인터넷 페이지에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듯이 이 암호화된 상태로 암호화된 화폐라는 의미 기준에서 보면은 학계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크립토그래피, 크립토커런시라는 이제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정말 어떻게 보면 학계 쪽은 정말 그 학문적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업계 쪽은 이제 디지털 자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으로 해서 약간 투자 성격을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빗썸이나 코빗, 그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업비트 이런 데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해서 자신들의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산의 개념을 좀 섞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도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좀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의미상으로 명칭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인도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뭐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차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주식 때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그다음에 하락 추세, 수평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와 동일하게 코인도 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는 이제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점차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락 추세는 점차 하락하는 거, 이제 횡보는 쭉 그 지금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일반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추세선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추세선과 뭐 추세 이탈, 그다음에 하락 추세선과 하락 추세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무조건 상승 추세선이 왔다고 해서 추세 이탈이 가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이제 이런 어, 이, 상승 추세에 오면은 이탈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지켜보되 항상 뭐 이 트렌드를 꼭 따라간다기보다는 갑자기 뭐 좀 예외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약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코인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추세 변화 판단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가 종가가 이제 추세선을 돌파한 경우에 추세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비율 이상 가격이 추세선을 벗어나면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세 번째는 특정 시간 경과 후에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변동,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돌파 후 한 1, 2주 정도 돌파선 위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뭔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멘토님이 항상 저희한테 주식 이제 차트 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실 때 이런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보고 변동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곧 터질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멘토님이 차트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멘토님? 네. 추세대 같은 경우 저도 요거는 정확히 잘 내용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일단 뭐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움직임이 추세선에 따라 일정한 가격에서 움직일 때 그려지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요거는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고점과 저점은 그 안에서 계속 그 파동을 일으킬 때 옛날에 우리가 아마 저기 뭐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저점 금액과 고점 금액이 있어서 그 안에서 계속 추세를 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사놨다가 올라가면 요 금액대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게 아마 요 추세대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은 해야 되지만 항상 그 일정한 추세대를 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와의 좀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아마 주식이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금리랑 비슷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예금 쪽으로 아마 돈이 몰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런 투자하는 쪽으로 돈이 몰려서 어쨌든 계속 돈이 돌고 도는 자산이 돌고 돌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와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ETF 승인 받을 때 작년 24년에는 정말 많은 롤러코스터가 있었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더 살짝 하락하는 조짐을 보였지만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한 1억 7천까지 금액이 올라갔었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를 타고 있고 지금 아직 그 승인 대기 중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의 이 흐름과 따라갈지는 조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인 요즘 그래프를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최근 때까지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이제 지원이나 뭐 정부 그 안정 자금으로 쓴다는 기사들이 나올 때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랑 저기 누구야 테슬라 오너랑 뭔가 만나서 어떤 코인에 뭐 자기는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사실 코인은 계속 금액이 들썩날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코인은 뭔가 다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나 이런 것처럼 뭐 특정 지표랑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외적인 요인의 영향도가 큰 아이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게 뭐 하나와 연관된다. 무슨 역의 관계? 무슨 동일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세 번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하락 패턴을 보이는 반감기라는 그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번 정도 지금까지는 있었고 아직 4차 반감기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또 코인이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언제 한번 반감을 해서 이제 코인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준비를 너무 많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원금 회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네, 어제부터 해서 갑자기 지금 차트가 후루룩 내려앉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지지 철회 이런 거를 처음에 얘기가 나오다가 또 다시 이제 정부 이제 그 화폐로 한다고 다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직 이거 뭔가 반등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 챙겨가면서 코인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